네, 그 다음 페이지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접속사 명사절을 봤어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 말했던 게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내가 접속사의 종류를 알자고 해서 종류. 그래서 이번에는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케이스를 볼 거예요. 즉 의문사가 접속사로 와서 명사절로 사용되는 케이스를 볼 겁니다. 그럼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윗줄 명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의문사로서 명사절 접속사 뭐 있는데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who나 which 또는 what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here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whe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why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은 또는 뭐 if, 요런 if나 whether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겠죠.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일단 적을게요. 더 많긴 하지만. 자, 그럼 각각의 해석은 일단 약식으로만 보여드리면 얘가 명사절로 오면 누가 뭐뭐 한지, 어떤 것이 뭐뭐 한지, 뭐뭐 한 것, 그리고 얘는 뭐뭐 한 장소, 곳. 요거는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적어 놓읍시다. where이 명사 자리 접속사로 오면 뭐뭐한 장소 또는 뭐뭐한 곳이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 when은 뭐겠어요? 뭐뭐한 시간이나 때, 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why는 너무 쉬우니까 뭐뭐한 이유. 자, 그 다음 if가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약 있죠, 조건. 그 조건이라고 불리는 만약은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부사절에 해당해요. 근데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뜻이 좀 다르거든요. 그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사절 접속사, 즉 의문사 중에 명사절 접속사 종류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알라고 했던 게 뭐냐면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지 알라고 했어요. 자, 위에 세 개는 뒤에 아시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들이 명사절로 사용돼서 주어, 보어, 목적어에 들어간 경우를 각각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명사절 that 했을 때처럼 구조는 잡고 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바로 문장을 볼게요. 자, 우리가 보겠다는 건 64번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문장의 주어 자리에 what부터 왔네. 근데 컴마로 끝났어. 그럼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아, 미안해. 점으로 끝났어. 그럼 의문문이 아니죠. 아, 그럼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 what절이겠네. 그럼 뭐부터 찾아요? 동사부터 찾자라는 게 구조를 파악해서 동사 찾자는 게 선생님의 바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대시는 선생님이 부연 설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봤던 건 짝대기가 하나인데 두 개면 그냥 일반적인 부연 설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what we might now call 우리가 부를지도 모르는 것 뭐라고? shadow studies. 아,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은 그 뭔데? 탐구예요. 그림자의 탐구예요. 어디서 다양한 그것들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 그림자의 탐구, 즉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것은 has 가지고 있대요. 그것의 뿌리를 어디에? 고대 아테네에서 가지고 있대요. 음. 어, 그냥 어떤 뭐 연구의 뿌리를 설명하는 문장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선생님 콜을 그냥 해석을 했는데 우리 왓디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음. 근데 콜 뒤에 목적어 온 거고 주어도 있으니까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죠. 왜? 우리 콜이란 것은 콜 A, B라는 패턴 어휘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패턴 어휘를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시나 이런 거 쓰면 안 돼. 내시나 수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요 A가 없어서 불완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이츠 동그라미. 이츠는 그것의라는 대명사죠. 그래서 이츠 루트 하면 그것의 뿌리란 뜻인데 대명사는 여러분이 대상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고 이츠를 찾아보세요. 스타트. 오케이. 일단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들은 선생님이랑 뒤에 같이 하려고 챕터로 빼놨거든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 섀도우 스터디즈인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어요. 주말 동안. 근데 정확히는 안 돼요. 왜냐면 it라는 것은 단수 대명사잖아요. 근데 섀도우 스터디즈는 복수잖아. 그럼 얘가 가리킬 게 단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what절을 대신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또는 exploration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의 부연 설명이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여러분이 대명사라고 진짜 명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명사는 단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한국말에서 써요. 예를 들어 볼까? 자, 야, 그 주토피아 2 재밌다는데 이거 사실이야? 그거 사실이야. 라고 할 때 그거는 뭐야? 주토피아 2가 재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영어에서 특별히 it, this, that 이라는 건요. 앞에 나온 구나 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는 대명사를 남발하는 언어예요. 왜냐면 효율적이니까 그게. 그래서 대명사 파악할 때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읍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번호 6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65번은 좀 긴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일단 적읍시다. 여기다가 학술적 표현 플러스 유기성 파악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그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글 읽는 태도라고 적어 놓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력을 기르려면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되거든. 특히 영어에서는. 근데 내가 이 글 읽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제대로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태도로 모든 글을 읽으려고 해보세요. 국어든 영어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스페인어를 배우든 아시겠죠? 자, 그냥 설명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적을 분들은 적으셔도 돼. 자, 여러분 책은 어, 필자가 독자와 소통하는 창구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필자는 독자랑 소통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하고 싶은 얘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독자이고 그 책을 사는 거잖아. 근데 소통이라는 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볼게. 소통. 그럼 우리 대화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화. 대화에는 대화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상 대화를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상 대화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딱 들어왔어. 내가 그거 봤어? 라고 물어봤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볼 거죠? 뭘 봐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해? 아, 흑백요리사. 근데 아직까지도 뭐가 안 나온 것 같은 거야.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흑백요리사에 뭐가 나왔는지, 그죠? 그럼 또 여러분이 물어봐요. 흑백요리사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야, 그 요리 괴물, 그 스포 떴던데?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가 된 거죠. 그거 봤어라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쭉쭉쭉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봐봐요.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건 책에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책에서 그대로 입히면 이 질문은 독자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이 대답은 필자가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책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은 이것만 보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책에는 뭐라고 적혔을 거냐면 그거 봤어? 흑백요리사 요리괴물 스포당한 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한 문장 할 때마다 독자로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뭐? 뭐? 그거 뭐? 흑백요리사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독해력에 해당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면 실제 필자는 이 질문을 고려하고 글을 써요. 음흠. 얘기를 해주면 필자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갑자기 돈 얘기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떤 글이 잘 팔릴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계속 얘네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그 다음 장에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봤어라고 필자가 시작을 하면 당연히 독자가 그게 뭔데라는 질문을 던질 걸 필자도 알아서 그 다음에 흑백 요리사 봤냐고 적어준다고요. 그럼 필자가 흑백 요리사라고 문장을 적으면 독자가 흑백 요리사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던질 걸 알아서 요리괴물 스포된 거라고 적어 놓는다고요. 근데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안 적혀 있고 책에는 이거 대답만 적혀 있다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독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이 질문들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글 읽는 태도라고 해요. 이걸 한번 65번에 적용시켜 볼게.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알겠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문장 분석을 하기 전에 여기 머치 오브에 잠깐만 밑줄을 긋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머치 오브 같이 써보세요. 머치 오브나 매니 오브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냥 매니랑 머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주어 자리에 의문사 절이 온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해석하려고 하면 것이니까 어쨌든 왓절이니까 뭐만 것으로 해석이 끝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마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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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으로 해석이 끝나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나는요. 이 뒤에 왓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얘를 해석 안 합니다. 많은 것이나 그냥 것이나 똑같잖아. 알겠죠? 왓이 올 땐 보통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뒤에 절 같은 게 올 때는 해석을 안 하는데 단 대신에 non of가 올 때는 해석을 해요. non of는 부정문이 되니까 이건 해야죠. 근데 much of나 many of는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what만 해석을 할게요. 오케이? 됐죠? 그럼 what을 읽고 내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what we now see 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에요. 뭐로써? 정확한 매칭으로써. 뭐와 뭐 사이에? 생명체와 그 생명체의 환경 사이에 서로의 매칭으로 보는 것은 may 아마도 equally be seen 똑같이 보여질 수 있대요. 제한으로 보여질 수 있대. 자,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더 해석해 볼래요? 해석했나요? 네. 생명체와 환경 사이의 매칭이라고 보이는 것이 동일하게 제한일 수 있대라는 말을 이게 대표적인 학술적인 어휘예요. 여러분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이 학술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 간단한 의미를 얘기해 줬을 텐데 이번엔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요거를 동시에 다 한 번에 해보려고. 한번 잘 따라와 봐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해보자. 자, 아까 이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딱 첫 문장을 읽고 이 필자가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라는 거는 감을 잡으셔야 된다 했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자,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생명체와 환경의 매칭은 동일하게 제한일 수 있대. 라고 하면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생명체와 환경의 매칭과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얘가 첫 문장이라면. 그쵸? 그러니까 매칭과 제한 사이에 환경과 뭐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태도를 하나 잡았어. 그러니까 글 읽는 태도.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소재를 잡은 거죠. 그럼 그 소재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진다고. 생명체와 환경 사이의 매칭은 뭔데? 그게 뭔데? 그럼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건 뭔데? 오케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필자는 뭐 해줄 거라고? 그 다음 문장에 그 답변을 적어 놓을 거라고. 그 다음 문장에 그게 뭔지에 대한 독자의 답변을 해결해 줄 거라고요. 아, 그 질문을 해결해 줄 거라고. 문장으로서.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A와 B는 뭔데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독해의 출발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다음 문장 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와 B가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그 태도로 한번 읽어볼게. 쌤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복습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콜론이란 건 즉이라고 했죠. 읽어볼게요. 필자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koala bears live successfully on eucalyptus foliage라고 써 있는데 코알라는요 성공적으로 먹고 살아요.
유칼립투스 잎을. 그런데 from another perspective, 또 다른 관점에서 코알라는 살 수가 없어요. 유칼립투스 잎 없이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성공적으로 먹고 사는데 이거 없이는 못 산대. 자, 근데 이거는 이 문장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의 답이에요. 즉 A가 뭔지 B가 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내가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코알라가 성공적으로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살았다는 건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체와 환경 사이의 매칭에 해당할까, 제한에 해당할까? 제한은 아닌 것 같죠. 이거부터 따져볼래요?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 없이, 즉 생명체가 환경 없이 못 사는 건 제한이겠죠. 맞죠? 그럼 자연스럽게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산다는 건 당연히 매칭이겠죠. 아, 매칭이라는 게 첫 문장에서 말한 매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첫 문장에서 말한 제한이라는 게 오히려 저거 없으면 못 사는 제한인 거구나. 되셨죠? 필자는 여러분이 던질 질문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던지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찝어주잖아요. 이걸 복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글 읽는 태도까지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학술적인 표현은요? 한 거죠.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학술적인 표현을 공부할 때 뭐라고요? 이 어려운 문장을 이 문장과 쉬운 문장과 대조해서 아, 똑같은 내용이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직 하나 해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요거죠, 요거. 근데 여러분이 학술적 표현을 이해하고 그리는 태도만 잘 갖추면 유기성 파악은 저절로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A, B 파악한 것처럼.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코알라 베어가 의미하는 게 앞문장에서 뭐인 것 같아요? 또는 유칼립투스 잎이 앞문장에서 의미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알라 베어는 생명체를 의미하고요. 유칼립투스 잎은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연결을 하실 줄 아는 게 유기성이에요. 오, 나쁘지 않죠. 첫 문장에서 올바른 질문만 던지면 유기성이 어느 정도 잡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구조 잡고 잘 해석하고 연습하는 게 복습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5번은 별표를 쳐놓고 꼭 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셨다면, 만약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아까 선생님이 요거 설명했던 부분을 요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아시겠죠? 자, 그다음 66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방해가 돼가지고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은 여러분이 동사만 한번 찾아볼래요? 한 10초 만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았죠? place가 네, 그 동사고 얘가 주어고요. 여기서부터가 또 이렇게 how 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ow는 어떻게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 앞에만 해석해 줄게. 어떻게 너가 그 집중시킬지 너의 집주의력을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간단해서 숙제로 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주어 자리가 끝났고 보어 자리에 문장이 오는데 접속사가 누구인 거? 의문사인 거. 아시겠죠?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67번 문장을 보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문장에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찾으셨나요? 선생님은 요 그 영상으로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은 찾고 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that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하나 있습니다. 근데 accept가 타동사니까 여기서부터 목적어의 시작인 거 아시겠죠? 그럼 미리 선생님이 잡아주면 이 끝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요 구조를 일단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잘 복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쌤이 할 건 뭐냐면 자, 보어 자리에 의문사 절을 일단 할 건데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어로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보어 표시를 해볼게. 그다음에 또 보어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보어고 얘가 두 번째 보어가 됩니다. 왜 그런 거냐고 하면은 여기 end가 있죠. end. 아시겠죠? 얘 해석은 구조만 파악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 단어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 단어 좀 적고 갈게요. at best. 근데 요것만 알면 섭하죠. 섭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섭섭하셔야 됩니다.
배우면 즐거운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at best랑 at most는 둘이 기껏해야 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봐야 뭐 이런 뜻입니다. at best 최선에서 기껏해야 뭐 이런 뜻이고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at least라는 뜻이죠.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at least. 스펠링이 좀 많이 뭉개졌네. 제대로 쓸게요. at least라는 뜻입니다. L-E-A-S-T 됐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prevent A from ing 그 패턴어휘는 알고 있던 전제하에 빠르게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대요. that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playing video games 게임을 하는 건 at best 기껏해야 즐거운 휴식일 뿐이래요. 뭐로부터? 학생의 학습으로부터. 게임하는 건 기껏 해봤자 휴식이래. 그리고 더 자주는 뭐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앞에 이지가 생략돼 있다는 거죠. 병렬이니까. 게임하는 건 뭐 하는 것이냐면 학생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를?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걸. 그러니까 SNS 좀 그만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도 즉 요 엔드로 연결됐을 때도 얘 품사 그리고 품사 및 문장 성분을 잘 따지자라는 게 교훈이고 근데 더 큰 교훈은 SNS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68번으로 넘어갑시다. 목적어 자리 문장. 목적어 자리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 자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게 있다 그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목적어 자리에서는 자 여기 밑줄. 사실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는 두 개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볼게요. 목적어 자리라는 건 첫 번째 타동사 뒤를 말합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전치사 뒤도 영어에서 그 목적어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뭐 보고 있다고?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온 걸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형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적어볼게. 자,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올 거니까 그럼 전치사로 시작할 겁니다. 자, 품사를 가지는 절은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즉 명사절은 무조건 접속사로 시작을 할 거고요. 뒤에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요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동사 하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요게 하나의 뭘로 전치사구가 되는 문장들을 이따 뒤에서 볼 겁니다. 알겠죠? 사실 바로 볼 거긴 한데 68번부터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oncentrate on은 전치사와 함께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ow에 해당하는 명사절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요거 하나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보스 A and B는 그러니까 A, B 둘 다란 얘기잖아. A 자리, B 자리에는 일단 같은 품사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형용사면 B도 형용사란 얘기야. 얘가 명사면 명사야. 그래서 이 보스 A and B 전체의 품사는 A가 B가 어떤 품사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여기는 as a rule based 시스템이 하나로 왔으니까 전치사 구인 거야. 아시겠죠? 이거로써 그리고 이거로써 both 둘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여기 68번에다가 글 읽는 태도와 유기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기성 확인은 여기서 할 거니 여기다가 유기성이라고 일단 적어주시고 여기 밑줄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유기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sociomantic이라는 단어는 사회 의미론적이라는 단어인데 얘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각주를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복습할 때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단어점 줄 거긴 한데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들어가 봅시다.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 Materials는 재료가 아니라 자료란 뜻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언어 학습 자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대. 무슨 시스템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 것에 그리고 as a systematic system. 사회 의미론적인 시스템.
으로서 작동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머릿속에 해석을 해보세요. 핵심 언어 학습 자료는요,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 뭐로서, 룰 베이스 시스템으로서 또는 사회 의미론적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럼 아까 글 읽는 태도가 바로 기억이 나죠. 우리가 직전 페이지에서 했으니까. 그럼 일단 실제로 이게 글의 첫 문장이었고 수능에서 첫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23번 주제를 묻는 문장이었는데 얘가 주제 요 첫 문장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첫 문장이 주제였어요. 첫 문장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글을 읽는 태도. 일단 이게 첫 문장이면 여러분이 이 다음 문장에 어떤 걸 설명해 주겠다. 즉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고 즉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장을 읽고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감이 오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이 글에서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 그렇죠. 야, 룰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건 뭐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야, 사회 의미론적 시스템이라는 건 뭐야?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라는 질문이 독자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요. 그거 봤어 하면 그게 뭐야? 하는 질문처럼. 오케이? 그러면 필자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그 다음 문장에 적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쌤이 직접 가져온 이 문장은 실제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다음 문장에는 A가 있든 B가 있든 A, B 둘 다 있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쌤이 여기 미리 힌트를 줬어요. 이 밑줄이 다 한 덩어리야. 즉 이 문장의 보어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이 한 덩어리는 다 같은 걸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요걸 하기 전에 한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 왜 유기성이라고 적었냐면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 Very often 매우 자주 the process of learning 학습의 과정은 이라고 했어요. 자, 첫 문장 다시 한 번만 기억해 봅시다. 이거 무슨 학습 과정일까? 떠올랐나요? 그렇죠. 얘는요, 언어 학습 과정입니다. 음, 학습은 쓸 필요가 없는데. 그죠? 언어 학습의 과정은. 자, 그러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언어 학습의 과정은 룰 베이스 시스템이거나 사회 의미론적 시스템 이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요. 여기 한 덩이라고 미리 힌트를 줬죠. 그러면 언어학습의 과정은 자주 룰 베이스 시스템이거나 사회 의미론적 시스템 이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요 밑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질문 던졌으니까 필자가 답해준다고요. 룰 베이스 시스템 아니면 사회 의미론적 시스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력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별 사고력이 아니야. 내가 밑줄을 해석할 때니까 그냥 딱 단어의 뉘앙스나 단어의 의미를 따져봤을 때 룰에 가까울까 아니면 사회 의미라는 것에 가까울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언어라는 그 과정은 매우 자주 필수적으로 분석적이거나 피스밀, 피스가 조각 단계라는 뜻이죠. 단계적이거나 그리고 at the level of personality 개인적인 수준에서는요 매우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여러분 피상적이라는 말이 뭐죠? 겉으로 드러난 의미란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의미.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애널리틱 분석적이고요. 피스밀 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superficial 피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피상적인 거는 룰에 가까울까? 사회 의미에 가까울까? 뭔가 사회 의미라는 건 뭐야? 그 숨겨진 이면이 있다라는 거죠. 표면이 아니라. 그죠? 이것만 봐도 룰 베이스 시스템인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뭔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건 물론 사회 의미론적인 것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룰 베이스 시스템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만 더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사회 의미론이기보다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겠죠. 단계적인 규칙이 있다니까. 그래서 룰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 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문의 구조 또한 익숙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글 읽는 태도.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그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해줄 텐데 되게 유기적으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일단 받아들이면 납득이 가면 됩니다. 납득이. 아시죠? 그 납득의 경험을 쌓다 보면 한 좀 과장 붙여서 100개쯤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것도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69번은 여기다도 별표를 하나 칩시다. 자, 69번 아까 선생님 무슨 말 했냐면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같이 적어요. 전치사 구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상한 말 하나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arise는 발생하다라는 떠오르다라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질문이 발생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할 거는 어떻게 발생해가 맞을까? 어떤 질문인지가 맞을까? 그죠? 어떤 질문인지가 맞을 것 같아. 그죠? 그 또 하나 자동사 뒤에 웬만하면 뭐가 잘 나오지 않아. 뭐 아니면 뭔가 부사 아니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동사 arise 뒤에 떠오르다 뒤에 이 ove가 잘 해석이 붙어요? 떠올라 어떤 게 떠올라 이게 아니잖아. 어떤 게 떠오르는 거 주어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기억을 하나 해봅시다.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선생님 수식어는 뭐라 그랬냐면 수식어 얘기 좀 할게요. 수식어는 위치가 자유인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식어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치사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학습했냐면 주어를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부터 이런 경우에 찾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자 여기 이 전치사구의 위치도 어떻단 얘기예요? 자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주어가 길어. 근데 비교적 동사가 짧아. 오케이? 주어가 긴데 비교적 동사가 짧으면요. 이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애가 뒤로 이동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부터 얘는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설명해주는 전치사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 실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이 떠올라. 얘가 안 붙어. 그러면 얘 수식이었겠구나. 왜? 얘가 자동사니까. 그럼 이러이러한 질문이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whose에 대한 해석을 좀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데 whose 그 안에가 이제 그 의문사 접속사 절인 거잖아. whose를 해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필기를 좀 할게요. 같이 좀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whose는 접속사로서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는 whose가 명사와 함께 접속사가 되면 얘는 누구의 명사라는 해석이 됩니다. 요 해석이 잘 안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요거에 대한 예문을 2개 준비했거든요. 같이 적어봅시다. 자, whose work is best. 그 다음 whose work I copy라고 해볼까요? copy는 복사하다 뭐 이런 거니까. 자, 둘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은 얘가 그 주어쯤에 온 거고 얘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고 얘는 동사부터 왔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얘는 요게 한 접속사인 겁니다. 그럼 누구의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 거부터 해석을 보여드릴게. whose work 누구의 작품이 주어 자리니까 is best 최고인지. 그다음 누구의 작품을 목적어 자리니까 내가 복사하는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 자, 질문이 떠오릅니다. of 어떤 질문이냐면요. whose perception 누구의 인지를 we are trying to model 우리가 형상화하려고 또는 따라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방하려고 노력하는지 또는 본뜨려고 노력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se가 명사랑 쓰일 때 해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왜 이렇게 넘어가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whose 정리할 때 한번 해봅시다. 뭐 할 거냐면 요거부터 해봅시다. 위치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 위치가 접속사로 쓰이면 뭐래니 미안해요. 어떤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얘도 똑같이 위치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얘랑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what이라는 게 있는데요. what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똑같이 얘도 뒤에 명사가 붙으면 어떤 명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 바로 한 번만 보고 이 시간 마칠게요. 바로 와봐. 자, 여기 밑줄 그어봅시다. What proportion of them? 이렇게. 아, 잊지 마세요. 이때도 이 뒤에는 불완전인 거, 그리고 이 뒤에도 불완전인 게 자명해요. 그러니까 불완전이 유지돼요. 그럼 얘가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이거 내가 왜 말해준 거냐고. 미안해, 말이 좀 꼬였네. 이 불완전인 걸 왜 말해준 거냐면, 쌤이 이렇게 끊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끊기는 건지, 즉 what인지 what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잘 봐요. 프로포션은 비율이라는 명사야. 근데 what이 만약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칩시다. 얘가 뭐만 것으로 해석돼. 근데 그럼 뒷문장이 주어, 동사, 전치사고 완전해 버려요. 문법상 틀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써봅시다. 즉 얘가 what 명사의 형태라는 건데, 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명사 또한 뭐 해줄 수 있다고? 그렇죠. 길어질 수 있다고. 어떻게? 여기서는 얘가 명사인 거예요. proportion of them이 여기까지가. 오케이?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하냐?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요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어떤 비율. 근데 해석은 그것들의 어떤 비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이가 붙어야겠죠. 은는이가. 다시. 여러분은 여기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숙제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일단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하는 거예요. 보는 거야. 그것들의 어떤 비율이 이어지는지 성공 또는 실패로. 그것들의 어떤 비율이 성공 또는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요 명사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인식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이 명사가 길어진 거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끊으면 얘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아시겠죠? 요게 하나의 명사지. 왜냐면 그 다음에 뭐 인더 파크가 붙어도 이게 하나의 명사인 것처럼. 그죠? 오케이,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 71번으로 갈게요. 자, 71번은 우리가 위에서 한 거 똑같이 위치 패스 해볼 겁니다. 얘도 똑같이 위치 명사. 어떤 길이란 뜻이에요. 어떤 길.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앞에까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각 선택이 포함합니다. 불확실성을. 뭐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떤 길이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여러분 여기가 좀 해석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다 알아. 단어 다 아는데 내가 아는 뜻으로 해석하면 조합이 안 돼. 그 이유는 이 get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get에 대한 동사까지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get은 어떤 뜻을 가진 동사라고 내가 말했었죠? 그렇죠. 이동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이동. 그게 좀 이상하네. 이동. 계속 이상했는데 남사스럽게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동에 관한 동사인데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적어줄 테니까 이 예문을 통해서 get의 느낌을 확 가져갑시다. 알겠죠? 자, 하나 써볼게. 자, she got on the chair. 요 문장 한번 써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선생님이 접속사 등장할 때마다 관계를 알려드린다 했죠. 접속사 on은요, 접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접속사래. 미안해요. 전치사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해볼게. 그녀가 이동했어. 접촉하게 의자에. 의자랑 접촉하게 이동했대. 의자에 뭐 한 걸까? 그렇죠. 앉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she got 다음에 힘이 추가되면 힘 on the chair이면 얘는 어떻게 될까?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겼다는 건 목적어가 생긴 거니까 얘의 뜻을 살짝 바꿔줘야 될 것 같아. get. 그럼 이 get을 아까는 안 따였는데 어떻게 해야 목적어 그를이란 말이 나올까? 그쵸? 앉히다의 의미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타동사가 나오면 타동사가 되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게 하다, 이동하게 하다.
아시겠죠?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각각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어떤 길이 너를 이동시킬지, 너의 목적지로.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약간 기억력이 좀 좋은 친구라면 우리 70번 해석했을 때 그것들의 어떤 비율이 성공과 실패로 이어질지, 그리고 각 선택이 불확실성을 포함한데요. 어떤 길이 너를 목적지로 데려줄지. 좀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느껴지나? 그죠? 70번과 71번은 쌤이 연속된 두 문장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도 좀 해석하면서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네. 아시겠죠? 이거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